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렉션노트의 김정명입니다. 자, 오늘 어디 한번 재미난 카드 맛을 한번 배워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예언의 카드 한 장 준비해 왔습니다. 예언의 카드는 바로 3하트입니다. 이 3하트 미리 이렇게 예언의 카드 보통 공개하지 않는데 공개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5장 정도의 카드를 사용해서 여러분들과 마술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총 5장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맞죠? 좋습니다. 총 5장이기 때문에 관객님께서 1부터 5 중의 숫자 아무거나 고르시면 됩니다. 근데 1은 너무 재미가 없기 때문에 뭐 2부터 5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이제 관객이 어떤 숫자를 고르든 상관이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3이라고 했다 칩시다. 3. 좋아요. 제가 이제 카드를 한 장씩 3장을 세고 관객께서 3을 말했기 때문에 그 3장씩 이렇게 하나, 둘, 셋 내리고 이 카드와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을 해볼 겁니다. 확인해 볼까요? 연관성이 있나요? 별로 연관성이 없죠? 별로 없습니다. 다시요. 하나, 둘, 셋. 연관성이 있을까요? A 스페이드 좋은 카드긴 한데 이 3하트랑은 별로 연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이번에는 또 4인데 별로 연관성이 없습니다. 지금 보면은 아직 2번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자, 계속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볼까요? K는 3이랑 전혀 연관이 없는 카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관객님께서 3이란 숫자를 정해주셔서 단 한 장의 카드만 이렇게 남게 되는데 과연 이 카드가 이 카드와 연관이 있다면 신기하겠죠?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 놀랍게도 같은 빨간색 3 다이아몬드가 나타나게 되는 그런 마술입니다. 자, 너무너무 쉽지만 너무너무 신기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가능한데요. 일단은 이제 1강이다 보니까 초보자 여러분들도 바로 따라 할 수 있으면서도 또 많이 알려지지 않는 그런 마술을 제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마술 이름은 이제 마술 이름 자체 어떻게 보면 해법인데요. 프라임 넘버 포스입니다. 프라임 넘버 포스.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하자면은 소수 포스라는 거죠. 포스라는 단어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내가 원하는 카드를 고르게 하는 기술이거든요. 자, 저는 이제 세팅을 했지만 세팅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해도 돼요. 이 중에서 3으로 했으니까 그냥 3으로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카드를 맛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3 하나를 꺼내요. 3 다이아든 3 하트든 일단 3 다이아를 하나 꺼냅니다. 먼저 보이는 거 그냥 꺼내세요. 그리고 내려놓으면서 이건 예언 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빨간색 3 하나를 꺼내면서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5장의 카드를 뽑을 건데 우선은 당연히 이 5장 중에 요거랑 제일 비슷한 3 다이아랑 제일 비슷한 카드가 뭐죠? 그쵸, 빨간색 3이면 3하트죠. 3하트를 비롯해서 아무 카드 3장이나 그냥 꺼내주면 됩니다. 이 중에 이제 검은색 3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제 검은색 3도 이제 3이랑 이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3이 아닌 다른 아무 카드나 이렇게 준비해주면 되고요. 또 미리 보여주지는 마세요. 이렇게 카드를 꺼낼 때는 관객이 보지 못하는 각도에서 이런 식의 꺼내줍니다. 그리고 3은 항상 맨 위에 있어야 돼요. 제가 카드를 이렇게 잡았을 때 맨 위에 있어야 됩니다. 중간이나 아래에 있으면 안 돼요. 맨 위에다가 이렇게 세팅을 해줍니다. 여기까지는 너무너무 쉽죠. 왜냐면은 그냥 누가 카드를 막 섞었어도 나는 그냥 이제 하겠다고 하면서 처음에 3 아무거나 하나 꺼내고 그 다음에 5장은 일단 3 먼저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확인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3 여기 있잖아요. 3 확인하고 그 아래로 5장 꺼내면 되잖아요. 그쵸? 안 보이게. 이러면은 바로 3의 위에 있게 되는 거죠.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 상황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냥 따라만 하면 돼요. 무슨 뜻이냐면은 관객이 이제 1부터 5 숫자 아무거나 말해도 되는데요.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남는 카드는 맨 위에 있는 카드가 3이 남게 될 거예요. 제가 아까 3 했으니까 1로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1로 했다. 그러면은 하나를 내리고, 근데 이거를 잘 설명해 줘야 돼요. 왜 하나를 내리는지. 관객분께서 1을 말했기 때문에 한 장을 내린다고. 이 말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을 골랐다. 그러면은 한 장을 내리고 뒤집으니까 아니고, 한 장을 내리고 뒤집으니까 아니고. 사실 당연한 거죠. 1 하면은. 그쵸? 아니고. 그럼 결국에는 3이잖아요. 이래서 1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1 말고 다른 카드, 1은 재미가 없으니까 다른 숫자를 말해주세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2를 말했다. 그러면은 3 위에 있습니다. 두 장을 한 번에 내리지 마세요. 한 장씩 두 번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하고 뒤집어요. 아니네요.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거까지 같이 하나, 둘 뒤집어요. 연관성이 없죠? 계속 똑같이 하면 돼요. 하나, 둘, 연관성이, 잠깐만요. 이러면 안 되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이거 아니고, 하나, 둘, 아니고, 하나, 둘, 아니고, 하나, 둘, 아니고. 그럼 결국에는 3만 남게 된다는 거죠. 이게 제가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고 4도 되고 5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5도 재미가 없긴 한데, 그쵸? 왜냐면은, 그쵸? 1, 2, 3, 4, 5 하면은 바로 이게 3이 나오기 때문에 5를 하면은 그냥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관객이 5를 선택했을 때는 1, 2, 3, 4, 5 다섯 번째 카드 똑같습니다. 이렇게 가는데 이것도 신기하긴 한데 이제 바로 나오는 것보다는 이제 뭔가 이렇게 계속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것도 괜찮고요. 저는 방금 예언의 방식으로 사용했잖아요. 똑같은 3을 골랐다. 근데 똑같은 3을 하지 않아도 돼요. 뭐가 있냐면은 이런 식으로 해도 되죠. 예를 들어서 좀 더 빠르게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검은색, 어차피 포스니까 검은색들 사이에 빨간색 사이를 한 장을 맨 위에 올려둡니다. 그 다음에 그냥 이제 예언 없이 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자, 이제 우리 색깔놀이를 한번 해볼 거예요. 과연 관객님께서 특별한 색깔을 고를 수 있는지 맞춰보겠습니다. 5장이니까 숫자 이제 1부터 5 중에 하나 골라주세요. 예를 들어서 3을 골랐다. 그러면은 보세요. 세팅은 이겁니다. 특별한 색깔의 카드만 위에다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1, 2, 3. 이번엔 검은색이네요. 검은색 한 장. 1, 2, 3. 이번에도 검은색 2장. 1, 2, 3. 검은색 3장입니다. 1, 2, 3. 이번에는 무슨 색일까요? 검은색 4장입니다. 그리고 한 장 남은 게 관객께서 선택하신 그 숫자에서 나온 카드인 게 마지막 카드가 유일한 빨간색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언 없이도 충분히 재미난 연출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네. 굉장히 재미있는 이제 프라임 넘버 포스였습니다. 뭔가 이게 수학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는 포스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사실 요 연출, 예언을 했던 연출은 언제 어디서나 하기 참 편하고, 또 제가 강의를 하기 전에 항상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실험하고 강의를 하거든요. 반응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원리는 너무너무 쉽기 때문에 연습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요 마술은 사실 이렇게 쉬운 마술들의 단점이 뭐냐면요, 관객이 카드를 잡고 막 따라 하다 보면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과정이 복잡하지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마술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카드 마술로 진행하셔서 이제 그 관객의 기억을 흐릿하게 만들어서 나중에 유추하기 힘들게 하는 것도 참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술 배우기 첫 번째 강의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멋진 카드 기술 한번 배워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카드가 이런 식으로 이쁘지 않습니까? 모든 카드들이 자신의 얼굴들을 한 번씩 보여주면서 샤르륵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기술들입니다. 그럼 언더 프레셔 강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떠한 원리냐면요, 카드의 이쪽 부분, 위쪽 부분을 그냥 쥐어 짜는 거예요. 쥐어 짜는데 이쪽 부분을 자꾸 쥐어 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그 덤펜 하듯이 일단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엄지랑 뭐 이렇게 잡아줍니다. 엄지손가락, 왼손의 엄지손가락이랑 세 번째 손가락이 좀 이런 식으로 잡아줘요. 그쵸? 잡아주고 그 다음에 오른손이 이렇게 엄지가 아래, 세 번째, 뭐 네 번째가 이쪽으로. 세 번째, 네 번째가 이제 힘이 좀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갔다가 한번 이렇게 틀었다가 돌아오는데 이 그립은 이 손 상태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그냥 틀어줍니다. 틀어주면서 이 부분을 꾹 눌러주는 거예요. 꾹 마치 이 스프링처럼 눌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스프링은 스프링인데 이 엄지 쪽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스프링이 안 되고 마치 카드가 이게 넘어가는 현상입니다. 여기까지는 펼쳐주고 그 다음에 눌러주는 거예요. 알아요. 여러분들 처음 하실 때 이게 하다가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실 텐데 저도 압니다. 저도 연습할 때 앞으로 튀어나오고 전혀 감도 못 잡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상태에서 이 왼손이 굉장히 중요해요. 왼손이 튀어나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악력이 좀 필요합니다. 힘이 좀 약하면은 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그림은 이렇게 끊김없이 쭉 가는 이걸 이제 유도를 해야 되지만 뭐 어떤 카드의 상태라던가 뭐 중간에 카드가 구부러져 있다던가 아니면 어디가 중간에 좀 떡돼 있던가 하면은 뭐 이렇게 갑자기 툭툭툭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괜찮아요. 그거는 뭐 카드의 상태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새 카드로 하니까 잘 되긴 하는데 새 카드는 좀 악력이 좀 더 많이 필요하긴 합니다. 두 번째 강의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마술이나 기술로 뵙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배울 카드 마술은 너무너무 쉬워요. 한번 보시죠. 좋습니다. 관계님, 제가 카드를 이렇게 한 장씩 이렇게 10장을 보여줄 거예요. 네. 10장을 보여줄 건데 그 중에서 한 장을 기억을 하면 돼요. 네. 근데 그 한 장의 순서도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서 뭐 요걸 기억했다면은 뭐 이 하트의 첫 번째 그 위치까지 기억하면 됩니다. 네. 아시겠죠? 네. 자, 10장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마지막이에요. 열 번째. 자, 이 중에서 하나 기억하셨습니까? 네. 했어요? 네. 좋습니다. 그게 몇 번째인지도 기억하시고 계시죠? 네. 자, 그거를 잘 기억하고 계세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관객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두 번째 관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첫 번째 분이랑 굉장히 닮으셨는데 두 번째 관객님의 그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네. 도움은 굉장히 간단해요. 숫자를 아무거나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네. 숫자를 10부터 24의 숫자 아무거나 말해주세요. 12로 하겠습니다. 12요? 네. 좋습니다. 그럼 저는 한번 12라 그랬죠? 네.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관객님의 그 숫자에 완전히 의존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12요. 네. 좋습니다. 못 바꿉니다. 네. 자, 그럼 다시 한번 첫 번째 관객님에게 돌아오겠습니다. 첫 번째 관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그 카드 아직도 기억하세요? 네, 기억. 몇 번째인지도 기억하세요? 네. 그 두 번째 관객님 숫자 말한 거 들으셨죠? 네. 네. 12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 우리가 숫자가 두 개가 있습니다. 네. 12가 있고 그 다음에 관객님께서 갖고 있는 숫자 하나 있을 거예요. 몇 번째인지. 네. 카드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몇 번째 있었습니까, 그게? 다섯 번째. 다섯 번째. 그럼 5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12라 그랬죠? 네. 그러면은 제가 카드를 셀 겁니다. 12까지 셀 거예요. 두 번째 관객님께서 말씀하신 숫자. 네. 근데 첫 번째 관객님께서 기억하신 숫자인 5부터 셀 겁니다. 볼게요. 5, 6, 7 이런 식으로요. 네. 8, 9, 10, 11, 12 이게 12번째 카드죠? 네. 관객님 처음으로 말해주세요.
고르신 카드가 무엇이었나요? 3하트. 3하트. 오. 자, 요 마술 같은 경우에는 저희 헤카테 마술사가 쓴 셀프워킹이란 책에 222페이지 우리 카드 마술 매니아잖아요. 이 책 있죠? 네. 샀어요? 네. 어때요? 정말로 좋습니다. 진짜? 네. 오케이. 나도 인정. 그래서 이제 오비디엔트 카드라는 카드 마술인데요. 궁금하죠? 네. 그렇죠. 그럼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제가.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면서 또 이제 정신한테도 알려주는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카드는 전혀 어떠한 세팅도 상관이 없고 심지어 풀덱이 아니어도 돼요. 어떤 상태의 카드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처음에 10장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면 돼요. 이제 관객한테 보여주면서 이 중에서 한 장을 기억을 해라. 그리고 숫자까지 기억을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카메라에다 한번 해볼게요. 정재님께서 기억이 이 카드라고 정해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둘, 셋, 넷, 다섯, 이 카드 여섯. 자, 이 카드죠. 근데 관객은 표현을 안 하겠죠. 네. 저희가 알려드리니까 이제 정재가 이제 생각을 했겠죠. 그럼 정재가 생각한 카드는 6번째 K 다이아몬드예요. 하지만 정재는 입을 꾹 다물고 있겠죠. 마술할 때는. 그래서 저는 7, 8, 9, 10까지 가겠죠. 그리고 마술사는 진짜 여기서 모릅니다. 6번째 K 다이아몬드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원리를 이용하는 마술이기 때문에 마술이 끝나기 전까지도 저는 그 카드가 뭔지도 전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관객한테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첫 번째 관객 한 명이 있을 때면 이렇게 말하겠죠. 잘 기억하셨죠? 네. 자, 한 가지 더 부탁하겠습니다. 이제 관객님 카드를 찾는 그 중요한 힌트를 저한테 주셔야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숫자를 10에서부터 20 숫자 아무거나 말해주시겠어요? 라고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아무나 말해보세요. 11. 11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어떤 숫자를 말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유일하게 이제 수상한 동작이 들어갑니다. 등 뒤에 가져가면서 11이요 라고 말하면서 등 뒤나 테이블 뒤로 카드를 가져가서 그냥 관객이 말한 숫자만큼 카드를 리버스, 그러니까 역순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한번 세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그럼 순서가 바뀌었죠. 지금 이 세 장이. 그쵸? 맨 위에 있는 카드가 아래로 가게 되잖아요. 이렇게 셀 때. 근데 제가, 이거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카드를 보여줄 때는 순서가 안 바뀌어요. 이렇게 보여주고, 밀어서 이렇게 보여주죠. 그러면은 순서가 안 바뀌게 되죠. 보여줄 때는 순서가 안 바뀌게 보여주고, 하지만 등 뒤에서 카드를 11장을 셀 때는 리버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자, 요 동작이 굉장히 수상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그 마술사, 그 선택, 그 관객의 눈을 보면서 정말 그 카드 괜찮아요? 그 카드에 완전히 의지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면서 알겠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두 번째 관객이 말한 두 번째 숫자 11만큼 역순으로 셌어요. 그러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그냥 돼요. 이제 관객이 이제 첫 번째 관객한테 다시 물어보는 거죠. 카드는 물어보지 않을게요. 숫자 몇 번째 있었습니까? 6번째. 6번째. 그러면은 6부터 10일까지 세는 거예요. 그래서 6, 7, 8, 9, 10, 11 K 다이아몬드 이렇게 맞습니다. 나오게 되는 거죠. 사실은 생각해 보면은 엄청 그냥 심플한 트릭이죠. 네. 그렇죠. 그냥 역으로 셌다 다시 역으로 세는 거지만 네. 또 저 같은 경우에 연출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제가 방금은 이제 6에서부터 세서 10일까지 갔잖아요. 네. 아니면 이런 식으로도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마술 해볼게요. 다른 패턴으로 마술 해볼게요. 네. 첫 번째 광희님 카드 아무거나 위치랑 카드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냥 해볼게요. 기억하세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기억했죠? 네. 이제 두 번째 관계님. 자, 숫자 뭐 10부터 20까지 아무나 말해주시겠어요? 15요. 네, 15요. 좋습니다. 정말 그걸로 하실 거예요? 네. 자, 그거에 의지를 해야 되거든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15죠. 좋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관계에게 돌아올게요. 네. 두 번째 관계가 15라 그랬습니다. 네. 그 숫자를 이용해서 관계님 카드를 찾아야 돼요. 네. 관계님도 카드 말고 숫자를 하나 기억하고 계시죠? 몇 번째인지? 그걸 알려주시겠어요? 7번째. 7번째 확실해요? 확실히 기억 못하면 안 된다. 네, 맞아요. 확실해요? 네, 맞아요. 그럼 제가 여기까지는 똑같잖아요? 근데 이제 7부터 15 세는 게 이상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관객이 말한 숫자를 이용한다고 말했으니까 15, 7? 그럼 15 빼기 7은 뭐죠? 4요. 8이요. 15 빼기 7은 4라고. 4 곱하기 2가 8이니까 8이요. 네. 15 빼기 7은 8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제가 말한 대로 두 번째 관객과 첫 번째 관객의 숫자를 이용해서 8이라는 숫자가 나왔죠. 네. 그러면 1, 2, 3, 4, 5, 6, 7, 8 이거 맞아요? 오. 이런 식으로 접근해도 된다라는 거죠. 전 사실 실전에 쓸 때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제가 네. 처음에 보여준 이 8을 첫 번째 관객이 말한 숫자에서 두 번째 관객의 숫자로 이동하는 것보다 그냥 두 번째 숫자를 이용한다는 느낌으로 그래서 이제 뭐 15 빼기 8 이런 식으로 15 빼기 7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셀프워킹 책에서 이렇게 알려준 내용대로 진행을 해봤고요. 오비디엔트 카드라는 마술이었습니다. 정말 헤카템 마술사한테 이 책에 있는 내용 사실 돈 내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렉처노트 강의에 이렇게 허락을 해주셔서 헤카템 마술사님에게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셀프워킹이란 책 이거 얼마인 줄 알아요? 2만 원이요. 아닙니다. 16,000원입니다. 와, 진짜 싸네요. 16,000원입니다. 그러니까 16,000원에 카드 홍보를 해줘야 돼요. 내가 카드 맛을 못 세겠다. 몇 개야? 정말 많이 있네요. 예. 굉장히 일단은 많이 있네요. 목차만 38개입니다. 네. 그 다음에 해법 영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해법 영상 한 2시간 될걸요? 하여튼 아마 그런 게 약간 뭐 정말 좋은 책이고 헤카테 마사 책 요거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또 다시 한번 헤카테 마사한테 감사하다는 말 드리면서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비디언트 카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실 마술은 바로 어드네스 체인지와 그 다음에 어드네스 서커 체인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드네스 체인지 한번 배워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어드네스 체인지를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맨 아래에 있는 카드가 이제 8클럽이죠. 자, 8클럽을 제가 한번 이렇게 문질해주면은 전혀 다른 10 하트로 변하게 되는 이 체인지, 이걸 바로 어드네스 체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알려드리기 전에 우선은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루틴을 먼저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기술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짧을 겁니다. 사실 이 강의의 기술이 목적이기 때문에 카드를 펼쳐서 관객이 어떤 카드를 고르든 상관없습니다. 카드를 아무나 고르게 해요. 고르면 관객이 기억을 하겠죠. 기억을 하는 동안 저는 펼친 카드를 닫아줍니다. 기억했어요? 그 다음에 카드를 펼칩니다. 카드를 펼치고 어느 순간에서 카드를 양손으로 떼줄 거예요. 그럼 오른손은 펼쳐져 있고 왼손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펼치고 있는 동안이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한 장이 나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안 돼 있으면 한 장이 이렇게 그냥 밀어도 됩니다. 왜 이걸 미냐면은 저희들의 목적은 뭐냐면은 관객이 고른 카드를 아래에서 두 번째로 이동시킬 거예요. 그걸 자연스럽게 하려면은 이 브레이크라는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밀어주고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을 이 카드 아래다가 이렇게 살짝 걸어줍니다. 그리고 이 카드 위에다가 카드를 올려달라 그래요. 그럼 관객이 이 카드 위에다가 카드를 올려주고 올리면은 그대로 카드를 오른손 카드마저 올라와서 덮어줍니다. 근데 새끼손가락은 그대로 유지해주면서 덮어줄 거예요. 그렇죠?
새끼손가락 브레이크는 그대로 유지해야 돼요. 채로. 그러면 브레이크는 그대로지만 그 위에 수많은 카드들이 올라왔죠. 자, 그러면은 이게 위에 있는 뭉치라 칩시다. 위에 있는 뭉치에서 아래에서 두 번째 있는 게 관객이 카드예요. 왜냐면 제가 카드를 받았을 때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했으니까 브레이크는 그대로 유지되어 있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간단합니다. 그냥 전체 반 떼서 내려놓고 나머지도 그냥 이렇게 뭐 여러 번 떼서 내려놓으면 됩니다. 여러 번 떼는 이유는 섞이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큰 그 의미는 두지 마시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는 이렇게 하면은 관객이 카드가 아래에서 두 번째로 위치하게 되는 컨트롤을 배운 겁니다. 굉장히 쉽죠? 이 상태에서 이제 관객님, 맨 아래에 있는 카드가 관객님 카드인가요? 아니에요. 어떤 카드였어요? 오 다이아몬드요. 제가 이 카드를 문질문질해주면은 관객님 카드로 변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마술을 끝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체인지 부분을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가 10으로 바뀌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K아트.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기본적인 원리는 이 카드를 올리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카드를 내리고 그 다음에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어드네스 체인지의 핵심 원리입니다. 근데 요게 제 손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바뀌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요거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쉽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연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기술입니다. 오른손에, 이건 사람마다 손 그 위치는 다릅니다. 이제 저를 기준해서 말씀해 드릴 거고, 여러분들마다 손바닥 위치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 윗부분, 한 요 정도 부분으로 위에 있는 카드의 왕족으로 치면 왕족 얼굴 쪽을 이렇게 잡아서 밀어줍니다. 한 4분의 1 정도 살짝 밀어줍니다. 그 다음에 내려오면서 이 부분, 한 요 부분, 요 언덕의 아랫부분으로 아래 카드를 잡아서 끌어내립니다. 완벽하게 나올 때까지. 그 다음에 이 검지 보이시죠? 검지가 밀었으니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돌아오면서 동시에 이것도 같이 와줘요. 그 다음에 손을 치워주시면 카드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안 보이게 설명해 드릴게요. 밀고 내렸어요. 검지가 여기 보이죠? 그 다음에 주면서 비켜주면은 카드가 바뀌는 것처럼 할 수 있는 이게 어드네스 체인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연습할 때 손이 작다고 찡찡대지 마시고, 손이 작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카드가 다 가려지지 않아도 이게 좀 보이더라도, 이거 너무 안 보였다. 한 요 정도 조금 보이더라도, 지금 보면 카드 보이잖아요. 조금 보이더라도 자연스럽게 하면은 체인지처럼 보이니까 여러분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드네스 서커 체인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어드네스 체인지를 여러분들이 마술을 하다 보면은 사실은 일반인들한테는 너무 신기해요. 왜냐면 자기 눈앞에서 카드가 바뀌어버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야, 특히 친구인 경우, 진짜 미안한데 이것만 알려주면 안 되냐?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드네스 서커 체인지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저는 지금 어드네스 체인지를 알려주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알려주는 척을 하지만 다른 마술을 또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서 관객을 놀리는 거죠.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걸 보통 서커 트릭이라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드네스 서커 체인지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보세요. 알려줄까? 알았어. 너니까 내가 알려줄게. 잘 봐.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9하트 있잖아. 이 카드를 이렇게 위로 밀어.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카드를 이렇게 가져오는 거야. 그럼 9하트 아래에 있는 이 스페이드지. 이렇게 해서 이 스페이드를 9하트 위에 올리면은 9하트가 마치 이 스페이드로 바뀌는 거지. 라고 말해주면은 관객이, 그렇게 하는 거였구나. 뭐야. 이런 식으로 관객을 놀리고 여러분들은 유유히 헤헷 하면서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요거 해법 알려드릴게요. 이제 어드네스 체인지를 아시는 분들이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설명해 드릴게요. 결국에는 이제 페이크고요. 이렇게 어드네스 체인지처럼 카드를 밀어요. 그리고 요 카드를 내리고 올리는 게 어드네스 체인지잖아요. 근데 이번에 안 내릴 거예요. 안 올리고 그대로 계속 내릴 거예요. 계속 내려요. 계속 내리고 손가락 끝에 있는 세 번째 카드를 잡아올 겁니다.
그 다음에 말을 같이 해줘요. 이렇게 해서 5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위로 올리면은 4 스페이드가 5 다이아몬드로 바뀌는 마술이야 하면서 손을 덮어주는 겁니다. 이번엔 지금 제가 일부러 보이게 한 겁니다. 자, 안 보이게 해볼게요. 뒤에서 큐아트를 이렇게 밀어. 천천히 하는데 어차피 알려주는 거잖아요. 큐아트를 밀어. 그 다음에 하면서 지금 여기 있어요. 한데 이거를 계속 손에 가리면서 아래에서 세 번째 카드를 꺼낸 거예요. 결국 이런 상태인 거죠. 그쵸? 그래서 이거를 이 카드가 이제 지탱이 안 되면은 이렇게 엄지로 살짝 찝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큐아트가 7하트로 변하게 되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7하트를 올립니다. 그 다음에 손에 있는 카드를 냅두고 오면은 이렇게 서커 체인지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어드네스 체인지보다 조금 더 어렵고 이거는 반드시 말이랑 같이 해야 돼요. 말 없이 그냥 이러면 안 신기해요. 반드시 말이랑 같이 5클러버를 올려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카드를 다시 꺼내는 거야. 그럼 5클러버 5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변하겠지. 이런 식으로 말과 같이 꼭 해주셔야 됩니다. 서커 체인지는요. 네, 오늘은 배우신 게 굉장히 많네요. 컨트롤 배웠죠? 그러니까 관객이 고른 카드를 아래에서 두 번째로 위치시키는 컨트롤 배웠고, 어드네스 체인지 배웠고, 그 다음에 어드네스 서커 체인지 배웠습니다. 총 3가지나 배우셨는데 잘 사용해 주시고 여태까지 렉처노트 김정명이었습니다. 다음 시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렉처노트의 김정명입니다. 글림스 책의 저자인 김동우 마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연을 제가 여기서 네. 볼게요. 보실 거구나. 제가 관객을 하겠습니다. 관객을 직접 하시겠습니까? 네. 자, 올라가겠습니다. 스톱. 여기요. 네. 확실하시 이 카드 잘 네. 보고 기억해 주시고 네. 그 상태로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섞을 수 있어요? 섞을 수 있어요. 그냥 마음껏 섞을 이미 수 알잖아요. 네, 큐 다이아몬드. 이거 배울 수 있는 겁니까?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대박인데? 대박이죠. 알려주십시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어디 한번 배워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너무 신기한 마술이고요. 감사합니다. 한번 어떻게 네. 하는지 이제 비법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일단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카드는 무작위를 섞인 상태에서 시작을 하셔도 되고요. 어떤 카드도 상관없습니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빌링 카드도 됩니까? 빌링 카드도 되고요. 알겠습니다. 그냥 카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해주실 거냐면 네. 일단 그립부터 먼저 자세하게 설명을 네. 해드릴 텐데, 일단 카드를 살짝 오른쪽으로 베벨이라고 하죠. 네. 살짝 좀 틀어져 있게 네, 틀어져 있게 뭐 이런 식으로. 슬란트. 슬라이티드? 네. 네. 아무튼 네. 이쪽으로 살짝 갑자기 기울어져 있게. 영어 하시면. 죄송합니다. 제가 한국말이 언어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살짝 기울어지게 오른쪽으로 와서 그냥 카드를 잡고 살짝 엄지로 엄지로 밀어주면 이렇게 살짝 살짝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네요. 네, 그쵸. 네. 이렇게 해주시고 네. 카드를 밑에는 중지랑 검지, 중지, 검지. 그리고 위에는 엄지가 이렇게 3개로 잡아주십니다. 이렇게 잡는 거 맞나요? 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오른손의 검지가 네. 카드를 밑에서부터 지금 삑사리 나신 거예요? 네, 삑사리라니.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안 넘어가시네. 네, 다시. 네, 네. 네, 무튼간에 네. 네, 여기서 오른손의 검지가 네. 카드 덱을 밑에서부터 위로 한 장 한 장씩 이렇게 가지고 와주실 건데, 네. 위에서 엄지가 그거를 구부릴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겁니다. 이렇게? 네, 그럼 한 장 한 장씩 리플이 가능하겠죠. 좀 어렵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네, 살짝. 네. 네, 이렇게 한 장 한 장씩 세시다가, 네. 그리고 관객이 이제 이러면 네, 내가 못 보잖아요. 카드가 안 보이죠. 근데 근데 지금 어떻게 보는 타이밍이 아닙니다. 아, 지금 보려면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봐요? 못 보지.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에 있습니다. 관객이 생각하기에도 보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아. 그래서 이렇게 밑을 보는 상태에서 드르르르 올라가다 스톱이라고 스톱? 외치겠죠. 네. 그럼 이 상태에서 구부러진 상태에서 정확히 위에 90도가 되게끔 올려주십니다. 네. 그러면 보인다. 오른쪽 검지의 밑으로 네. 카드의 핍이 보이게 됩니다. 인덱스가. 보인다. 9 저 같은 다이아몬드. 경우는 10다이아몬드고, 네. 네, 9다이아몬드, 10다이아몬드. 네. 그리고 지금 보이신 상태에서 잘 기억해달라고 하고, 네. 보고 이미 네. 트는구나. 보고 이미 고개를 트는 거죠. 올라가면서 보고 안 보는 것처럼 잘 기억해달라고 하면서 틀고 그냥 닫아주면 끝. 자, 그럼 제가 배워봤으니까 네. 한번 제가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어려울 것 같은데 좀 적응해야죠.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카드를 이렇게 잡아주고 네.
이게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꼭 이렇게? 아니요 그냥 그 상태에서 막바로 하셔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살짝 좀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이렇게 긁어 올리기가 편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팁 중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기울일 필요는 없다 네. 이거죠. 알겠습니다. 네. 전 기울여서 해볼게요. 네. 이 상태에서 네. 아무데나 스톱해주세요. 스톱? 스톱. 네. 그럼 여기 스톱이요? 네. 잘 기억하시고요. 네. 좋습니다. 네. 이러면은 이 하트 맞나요? 네, 이어트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이네요. 그리고 타이밍을 제가 보니까 네.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타이밍 싹 보여요. 네, 그쵸. 그리고 이때 관객이 저를 안 보고 네, 카드만 보고 있기 요걸 때문에. 보고 있기 때문에 나도 같이 보고 있다는 걸 잘 모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눈은 여기로 가고. 관객이 기억한 순간 네. 기억했을 때 나를 의심했을 때 난 이미 여기 보고 있어. 그쵸, 완벽합니다. 그러면 끝났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이미 카드를 아니까 네. 바로 그대로 섞게 할 수도 있고 네. 마음대로 마음대로 연출할 관객이 수가. 원하는 만큼 섞을 수 있습니다. 이 기술 이름이 뭐였죠? Say Stop.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정재 마술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동영상으로 강의해 본 적은 많이 없으시지 않아요? 네, 거의 안 해봤죠. 잘하실 자신 있어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디 한번 프레셔펜 한번 구경해 볼까요? 네. 프레셔펜. 오, 이야, 되게 잘하는데요? 멋있는 기술인데?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카메라 가까이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이 정도면 괜찮을까요? 네네네. 그럼 어제 한번 이정재 박사님의 프레셔펜 한번 배워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카드를 네. 평소 잡는 이제 메카니스 그립 있잖아요. 네. 메카니스 그립에서 여기서 검지를 아래로 해서 좀 올립니다. 네. 올려서 이렇게 받쳐주고 이 상태에서 카드 좀 정리해줍니다. 가지런히. 네. 그리고 오른손의 엄지를 카드의 오른쪽 아래쪽에 좀 두고 네. 그리고 나머지 검지, 중지, 약지 세 손가락들을 이쪽 오른쪽 위쪽에 네. 줍니다. 그 이 상태에서 잡은 다음에 네. 왼손을 다시 놓고 엄지를 이쪽에 평소 덤펜 하실 때처럼 엄지를 아래쪽에 두고 나머지 손가락들도 이렇게 둡니다. 네. 이 상태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왼손하고 오른손 이렇게 잡은 다음에 오른손을 이렇게 구부리고 천천히 구부리면서 이렇게 피면은 프레셔펜이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제가 느리게 해서 좀 뭉개졌는데 이걸 숙달해서 빨리 하면은 가지런하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엄청 되게 균일하게 잘 되네요. 네. 엄청 잘하네. 그러니까 누르면서 어떻게 이렇게 누르면서요? 좀 자세히 설명해. 이거 누르면서 좀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여러분들 평소 스프링을 자주 하시잖아요. 네. 이 느낌을 잘 기억하시고 여기에다 적용시키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김정은 마스터님이 처음에 강의하셨던 네. 그 언더 프레셔도 있잖아요. 네. 그거 하실 때도 느낌도 기억해서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네. 한 번 더 자세히 보여주시겠어요? 천천히. 한번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설명해 드렸던 대로 손가락 이렇게 잡고 네. 아래로 누르고 누르고 천천히 이거를 의도하시지 말고 그냥 타고 내려가시면 돼요. 타고 내려가서 이렇게 그냥 다 피시면 돼요. 의도하지 말고 그냥 타고 내려가시면 돼요. 제가 이해 안 되는 게 네. 떡펜 같은 경우에는 카드를 끝까지 이렇게 대면서 펼치잖아요. 네. 엄지라는 것이 이렇게 밀어 펼쳐주는 역할을 그쵸.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프레셔펜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쪽에 손가락이 없으니까 네. 어떤 원리로 이렇게 펴지는 거죠? 전 언더 프레셔가 돼버렸네요. 그러니까 네. 제 생각의 이유가 뭐냐면은 네. 스프링이나 언더 프레셔 하면은 힘을 가하잖아요. 네네네. 그 힘에 의해서 카드들은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그게 연속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네. 받침대가 없어도 이 힘은 있으니까 카드들은 계속 쭉쭉쭉 나오는 거죠. 중간 이후서부터는 좀 뭔가 이런 식으로 느낌이 네. 있는데 그 부분 한 번만 다시 느리게 보여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중간 그래서 이후부터는 여기서 이렇게 거의 이런 식으로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더 이상 설명보다 그냥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 프레셔펜의 장점 중에 하나가 네. 떡덱 알죠? 네. 떡덱도 패닝이 잘 되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는 말씀이세요. 다음에도 이렇게 또 좋은 강의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렉션트의 김정면입니다. 자, 오늘 시간도 신기한 카드 맛을 하나 배워보도록 해볼게요. 아무거나 한 장 가져가 주세요. 네, 가져가셔서 카메라에 한번 보여주세요. 그걸 기억하시고요. 네. 좋습니다. 위에다 올려주세요.
자, 이렇게 되면은 관객님 카드는 어딘지 제가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중간에다 이동시킬 겁니다. 카드를 한번 이렇게 떼주시겠어요? 떼주고 내려놔 주시고 이대로 덮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은 저는 관객님 카드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게 되겠죠. 네. 하지만 놀랍게도 제가 신호를 주게 되면 관객님 카드는 뒤집어질 겁니다. 오. 보세요. 얍! 카드를 펼치면 놀랍게도 한 장의 카드가 뒤집어져 있는데 5 하트가 뒤집어 있습니다. 이게 관객님 카드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5만 박. 5하트 아니에요? 5하트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카드가 실수한 건 아니고요. 저한테 관객님 카드를 찾을 수 있도록 힌트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5, 여기서부터 5장. 1, 2, 3, 4, 5. 고르신 카드 뭐였나요? A 하트요. A 하트? 감사합니다. 오. 그냥 바로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이건 정말로 연습이 필요가, 물론 연습해야겠지만 정말 연습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간단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마술이거든요. 저는 인디케이터라는 이름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너무 간단합니다. 우선은 5 한 장이 필요합니다. 5. 그래서 어떤 5든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원리를 배우시면 5가 아니어도 됩니다. 일단 5로 할게요. 그래서 5 스페이드. 5 스페이드를요. 어떤 5든 상관없어요. 5를 이렇게 맨 아래에서 5번째 위치시킬 겁니다. 근데 뒤집어서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아래서부터 1, 2, 3, 4, 5번째에 5가 뒤집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펼쳐보면은 이렇게 5만 뒤집어져 있죠. 5번째에. 네, 이게 끝이에요. 이제는 그냥 마술하면 됩니다. 자, 보세요. 관객한테 카드를 한 장 고르게 하는 거예요. 고르게 할 때 이렇게 펼치는데 너무 많이 펼쳐서 5가 보이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윗부분을 좀 많이 펼쳐서 한 장 가져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또 이제 직구준 관객이 아래까지 가려고 한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드리블 같은 걸로 드리블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이걸 아래서부터 시작하지 말고 그냥 중간서부터 시작해 주세요. 스톱 하면은 절대로 아래에 있는 걸 고를 수가 없잖아요. 아니면 리플도 됩니다. 앞면 스톱 해주세요. 스톱. 어쨌든 간에 요 5를 숨기고 카드를 고르게 하면 됩니다. 너무너무 쉬워요. 그냥 이렇게 펼치면 됩니다. 자, 한 장 가져가 주세요. 뭘 가져가든 정말 상관없어요. 저도 모릅니다. 끝까지. 이번에는 고른 카드가 3 스페이드죠. 고른 카드 위에다 올려주시겠어요? 올려주고, 그 다음에 제가 관객님 카드 위치를 아니까 중간에 넣읍시다 라는 이유를 대고 카드 중간 절반 떼주시고 내려놔 주시고 덮겠습니다. 이 모션이 필요해요. 딱 덮는 순간 관객이 의심이 싹 사라지거든요. 하지만 이제 반전이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그 위치를 세팅한 거고, 이제 반전을 주는 거죠. 어떻게? 관객님 카드는 뒤집어진다. 내가 신호를 주면 관객 카드가 뒤집어집니다 라고 하면서 카드를 펼쳐요. 펼치는데 당연히 뒤집어져 있던 5가 나오죠. 그쵸, 5가 나오죠. 근데 이제 좀 당황하는 거예요. 이거 맞죠? 5 스페이드. 아닌데요? 아니에요? 그럼 이제 능청스럽게 요거는 힌트 카드입니다. 저한테 힌트를 주는 거예요. 아마 숫자가 여기 5라고 적혀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5번째 1, 2, 3, 4, 이 5번째가 관객님 카드일 겁니다 하고 보여주면은 타다! 이렇게 관객 왜 웃어요? 이렇게 관객 카드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렉촌호텔의 김정민입니다. 네, 이번 마술의 관객은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카드 4장을 이렇게 보여드릴 테니 이 중에 한 장만 기억해 주세요. 기억하셨나요? 기억해 주시고요. 좋습니다. 제가 이 4장 중에 관객님께서 어떤 카드를 생각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맞춰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제 등 뒤로 가져가서 관객님께서 선택하셨을 법한 카드만 뽑아서 제 주머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테이블에는 3장의 카드만 있거든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카드를 계속 떠올려 보세요. 좋습니다. 제 주머니에는 한 장의 카드가 있고 제 손에는 세 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보시면 놀랍게도 관계인 카드만 사라졌습니다. 네, 그럼 어디 한번 배워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암호 왕족 7장 일단 준비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순서까지 알려드리기는 나중에 알려드리고 일단 암호 왕족 7장이면 됩니다. 다 검정색 말고요. 검정색, 빨간색 조금 섞이면 좋습니다. 좋아요. 암호 왕족 7장이에요. 좀 잘 섞여 있으면 좋겠어요. JJJ, KKK 이렇게 말고 JQK 고루고루 잘 섞여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은 관객한테 카드를 보여줄 때 4장만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카드를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래서 1장, 2장, 3장을 빼고 잘 정리해서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럼 맨 위에는 4장이 겹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손가락 끝으로 잡고 이렇게 한 장씩 아래서 빼주면은 여기서 연습 좀 하시면 되는데 빼주고 다시 잘 잡아주면은 이렇게 4장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요 맨 끝 오른쪽 카드들은 네, 그죠? 한 장이 아니죠? 4장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요 마술을 할 때는 너무 가까이 하면 좀 위험합니다. 왜냐면 이게 두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일어서서 좀 이렇게 해서 마치 이렇게 멀리서 아주 멀 필요는 없어요. 그냥 아주 가깝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냥 식탁 하나 정도 거리면 충분해요. 이렇게 보여주면서 4장을 내가 준비했다. 이 중에 한 장만 기억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때 관객이 어떤 거를 기억해도 저는 사실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마술이 끝날 때까지 관객이 어떤 카드를 고르는지는 저도 몰라요. 근데 이게 됩니다. 이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너무 오래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이게 해법이랑 관련된 건데 관객이 2장을 기억하면 별로입니다. 한 장만 기억하도록 해서 좀 재촉을 살짝 해주세요. 기억하셨나요? 기억하셨죠?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카드를 닫고 제가 그 카드를 맞춰보겠습니다 하면서 등 뒤로 가져갑니다. 등 뒤로 가져가서 지금 제가 등 뒤입니다. 위에 3장, 이 위에 3장은 뭐죠? 따지고 보면은 위에 3장은 관객이 보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아래 3장이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 3장만 등 뒤에서 세고 나머지 4장을 등 뒤에서 나오면서 3장을 밖으로 나오고 나머지 4장을 주머니에 넣으면서 말을 해줘요. 제가 관객님께서 고르신 카드만 주머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객 입장에서는 지금 보이는 눈앞에 있는 카드는 3장이고 그 다음에 제가 뭔가 주머니에 넣으면서 한 장을 넣었다. 그게 관객 카드다 라고 말을 했죠. 그러면 이제 확인해 보면 되는 거잖아요. 고르신 카드 생각해 주시고요. 그 카드만 사라졌을 겁니다. 딱 보여주면은 관객이 놀라죠. 자, 이 원리를 아시겠나요? 사실은 요 3장도 처음에 보여준 4장 중에 속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모두 다 비슷비슷한 카드고 또 관객은 그 한 장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카드는 기억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술이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끝내면 됩니다. 여러 명의 관객한테는. 왜냐면 관객이 여러 명이면은 처음 보여준 이 4장은 제 주머니에 있거든요. 누구는 K클럽을 외웠을 거고 누구는 J스페이드를 기억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제가 뭐였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안 신기하죠? 그쵸? 누구는 K를 기억하고 누구는 J를 기억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안 물어보는 게 좋고 이대로 끝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마술사들은 보통 이럴 때 자신이 기억한 카드는 절대 그건 누구에도 말하지 마세요 라고 말해주면은 서로 관객들끼리도 말을 안 하고 아주 신비함만 갖출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여기서 아주 완벽한 마술이지만 만약에 한 명한테 하고 정말 내가 주머니에 넣은 카드가 네 카드다 라는 걸 보여주고 싶다면은 간단합니다. 세팅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한 명한테 할 때는 이렇게 세팅 해줍니다. 그래서 K 클러버, J 하트, J 스페이드, Q 다이아몬드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세요. 그래서 뒤집었을 때 K가 맨 위에 올라올 수 있도록. 그쵸? 사실은 지금 보면은
문양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클럽, 하트, 스페이드, 다이아몬드 모두 문양이 다르죠. 그리고 그 위에 이런 식으로 아무 왕족 새기면 됩니다. 그래서 검정, 빨강 하나 이 정도로 했습니다. JQK 나눠서. 사실 이 카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그냥 등장할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를 위에다 올려줍니다. 그리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설명 대충 할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기억해라 하고 관객이 4장 중에 기억을 하고 등 뒤에 가져가서 제가 3장만 빼고 이거 주머니에 넣잖아요. 그쵸? 그럼 이게 제 주머니 아니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게 제 주머니 아니에요. 그리고 사라졌다. 고른 카드가 뭐였는데,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이제 JQK는 듣지 않고 문양만 기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관객이 뭐 K 클럽이라고 말하면은 클러버죠. 그러면은 제일 윗장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주머니 안에서 제일 위에 있는 카드만 꺼내서 봐봐, 내가 네 카드만 뺐지 라고 말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트라 그런다. 하트는 2번째 카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J 하트, 그러면 제 주머니 안에서 2번째 카드만 빼서 꺼내주면은 되는 거죠. 뭐 다이아몬드랑 이렇게 스페이드도 똑같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렉처노트의 김정명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재미난 마술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관객에게 아무 카드나 한 장 골라달라 그래요. 그 한 장은 고르겠죠. 뭐 요걸 고르다 싶다. 정말 뭘 고르든 상관은 없어요. 이걸 기억해 주시고 관객이 고른 카드 요겁니다. 그렇죠? 기억하셨죠? 좋습니다. 그리고 고르신 카드를 중간 어딘가에 또 잘 넣겠습니다. 중간에다가 잘 넣고 또 몇 번 이렇게 섞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카드 3장을 보여드릴 텐데요. 관객님께서 거짓말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 볼게요. 진실을 말해도 되고 거짓말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질문 갑니다. 첫 번째 카드. 네, 9클럽. 자, 이 카드가 관객님 카드입니까? 뭐라고 대답하든 알겠습니다. 좀 알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관객님의 카드입니까? 예, 아니요? 알겠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카드입니다. 이것이 관객님 카드입니까? 거짓말을 해두고 진실을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 3장의 카드를 보여드렸는데 이제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고 진실을 말했을 수도 있어서 전 잘 모르겠지만 저의 거짓말 탐지기 능력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3장 중에 관객님 카드는 없습니다. 없고 제가 볼 때 관객님 카드는 그 다음 카드는 요거였던 것 같아요. 자, 관객님 카드 뭐였습니까? 말해주세요. A 스페이드요? 좋은 카드 뽑으시면 A 스페이드요? 잠깐만, A 스페이드? 맞습니다. 이런 마술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카드 마술이죠. 이게 바뀐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글라이드라는 기술을 먼저 배워볼게요. 글라이드라는 기술은 우선은 맨 아랫장에 있는 카드와 아랫장에서 2번째 있는 카드를 바꾸는 마술이에요. 그래서 카드를 잡을 때 이런 식으로 왼손으로 엄지와 검지로만 이 끝 윗부분을 잡아줍니다. 그렇죠? 이 2 손가락으로만. 그 다음에 이 나머지 3번째 손가락이, 세 손가락이 카드를 잡아서 끌어당길 거예요. 요게 처음에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요걸 잘 해보세요. 엄지랑 검지 따로, 이 세 손가락 따로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끌어내립니다. 뭐 이렇게 옆으로 끌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이상적인 거는 이런 식으로 그대로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내려가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관객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내리면 들키잖아요. 그렇죠? 들키니까 손이 뒤집어져 있을 때 하는 겁니다. 그럼 잘 티가 안 나죠. 그리고 이거를 뒤집으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더 티가 안 나는 거예요. 벌써 했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저는 이 2번째 카드를 이렇게 맨 아랫장을 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래에서 2번째 카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글라이드로 카드가 스위치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이걸 배우셨으면 거짓말 탐지기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디 한번 배워볼게요. 우선은 카드를 한 장 골라야겠죠.
사실 뭘 고르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관객이 카드를 아래에서 세 번째로 이동시킬 겁니다. 뭘 고르든. 네, 그것까지 알려드릴게요. 사실 그것까지만 하면 뭐 다 배운 겁니다. 거의 끝났어요. 그래서 카드를 아무거나 고르게 해요. 뭘 고르든 상관없습니다. 정말로. 한 장 고르죠. 고르고 기억하라 그래요. 저도 몰라도 돼요. 이 카드는 마지막에 알 거예요. 그래서 관객이 고른 카드는 예를 들어서 뭐 8클럽입니다. 물론 마술사는 안 보겠죠. 다 기억했으면 중간에 넣어주세요 라고 말을 하면서 마술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카드를 펼칠 거예요. 펼치고 양손으로 펼치고 보세요. 펼치다 보면 이렇게 오른손이랑 왼손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왼손은 이렇게 펼치고 있고 오른손은 잡아주는 거잖아요. 이 상태에서 중간쯤에서 보세요. 이 두 장 정도를 지금 보시면 이 두 장입니다. 이 두 장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두 장 정도를 더 밀어주는 거예요. 더 밀어주고 이렇게 다시 다 와줍니다. 그러면은 와줄 때 새끼손가락이 이 두 장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브레이크라는 그러는데 자, 이게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동작입니다. 그냥 새끼손가락을 요 중간에 있는 아무 두 장 아래다가 넣는 거예요. 그래서 네, 관객님 중간에다가 했어요. 지금 두 장 밀고 새끼손가락 아래 넣고 당겨서 이렇게 이 상태예요. 그래서 중간에다 놔주세요. 하면은 요 위치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관객이 올려주겠죠. 여기에 올려줍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새끼손가락 위에 세 장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세 장 중에 제일 위가 관객이 고른 카드가 되는 거예요. 이 오른손은 펼쳐져 있을 거고 이 상태에서 관객이 카드를 올려주면은 새끼손가락은 계속 그대로 꽂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손에 있는 손들을 위로 덮어주는 거예요. 정리를 하는데 새끼손가락 그대로 둔 상태에서 정리를 합니다. 당연히 각도는 이렇게 보여주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정리를 하자마자 어떻게 하느냐? 더블컷입니다. 더블 언더컷이 아니에요. 이건 더블컷이에요. 이 상태에서 브레이크 전부를 떼줍니다. 그냥 들어 올리세요. 이 새끼손가락 위에 있는 모든 카드를 들어 올리고 바닥에 내려놓고 그리고 나머지 카드들은 섞여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몇 번에 나눠서 떨어뜨립니다. 이건 섞는 척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제가 원하는 관객의 카드는 아래에서 세 번째로 가 있게 되는 거죠. 잠깐, 죄송합니다. 여기 네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로 가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그럼 끝났어요. 이제 글라이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느냐? 간단합니다. 아까 제가 알려드린 대로 카드를 이렇게 엄지랑 검지로 이렇게 잡아줍니다. 잡아주고 세 손가락은 이렇게. 이러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야 돼요. 이제 내가 앞으로 질문을 할 건데 거짓말을 해도 되고 진실을 말해도 된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당신의 카드인가요? 그러면은 뭐 거짓말이든 진실이든 뭐 예 아니로 대답하는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이 상태에서 손을 이렇게 뒤집습니다. 근데 글라이드 아직 안 해요. 그냥 뒤집고 정말 아래에 있는 카드를 가져와서 내려놓을 거예요. 이건 정말 본 킹 스페이드가 맞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맞습니까? 이게 관객의 카드입니까? 또 뭐라 대답하겠죠? 대답을 들었으면 알겠습니다 하고 그대로 뒤집어서 제2 다이아몬드맨 아래쪽에서 꺼내줍니다. 자, 이제 세 번째요. 이게 관객의 카드일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게 관객의 카드인가요? 이게 선택하신 카드입니까? 물어봐요. 그럼 관객이 좀 흠칫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른 척하고 예, 아니오든 대답을 듣고 이제 여기서 글라이드를 합니다. 자, 어떻게 해요? 아까 배우셨죠? 이 상태에서 끌어내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손이 오면서 네, 알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당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벌써. 그리고 아래서 두 번째인 카드를 내려놓습니다. 자, 그러면은 관객들은 다 이걸 보겠죠. 저게 내 카드인데 라고 하겠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지금 보면 카드가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데 뭐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밀어 주면은 참 좋겠지만 이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양손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카드를 내려놓고 제가 거짓말 탐지기를 해봤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셋 중엔 없어, 확실해. 내가 볼 때는 이 다음 카드인 것 같아 하면서 다음 카드, 그냥 진짜 관객이 고른 카드를 보이지 않게 우선 이렇게 합니다. 아직 공개하면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고
요거 같아요. 요거. 자, 골랐던 카드 뭐예요? 그럼 8 클로버예요. 그럼 좀 당황하는 척 해야죠. 수적 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관객은 저 마술사가 실패를 했네라고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아니 8클럽 이거 아니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하다가 알겠습니다. 8클럽 여기 있습니다. 해가지고 보여주고 탄 이런 식으로 마술을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뭐 마지막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정말 틀리네? 이 중에 있었나요? 네, 어떤 거였는데요? 요거요? 알겠습니다. 제가 톡 쳐주면은 바뀝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렉처너티의 김정명입니다. 보시면 여기 제가 7 다이아몬드 준비해서 왔습니다. 7 다이아몬드. 네. 보이시죠? 자, 이 7 다이아몬드를요, 빼가지고, 보세요. 이거를, 이야! 하면은 놀랍게도 2개로 쪼개집니다. 7 다이아몬드를 2개로 쪼갰어요. 다이아몬드 3과 4로 쪼개진 이런 마술인데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한번 배워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냥 저처럼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 뭔가 여러분들이 마술 더 배우셔서 앞뒤에 뭔가를 첨부하는 것도 좋겠죠. 자, 세팅은 이렇습니다. 7 다이아몬드, 4 다이아몬드, 3 다이아몬드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뭐 굳이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뭐 7하트 여도 되고요. 어쨌든 7 그냥 같은 모양의 3, 4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3 다이아몬드, 4 다이아몬드 이렇게 올려주시고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7 다이아몬드를 가장 맨 아래다가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술이 하나 들어가는데 바로 글라이드라는 기술이 들어갑니다. 글라이드는 제가 지난 강의 때 설명해 드린 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강의를 보신 분들은 바로 따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보세요. 3장의 카드 아래에 새끼손가락을 미리 이렇게 탁 넣어가지고 브레이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 전체를 바깥쪽으로 밀어낼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한 요 정도, 한 4분의 1 정도. 그 다음에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7 다이아몬드가 여기 있다. 자, 이 상태에서 글라이드가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글라이드 그립을 잡은 다음에. 글라이드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제가 지난 강의 때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하진 않겠습니다만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카드를 밀고 엄지랑 검지랑 잡고 이 상태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끌어주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리고 이 카드 2장이 겹쳐있거든요. 이거를 빼내는 겁니다. 원래 글라이드는 이렇게 빼내서 쓰진 않지만 이 마술에서는 카드를 3장을 빼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당겨주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렵다. 글라이드 나 잘 모르겠는데 못 배웠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난 강의를 보세요.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쨌든 간에 3장을 이렇게 밀고 7 다이아몬드 잘 보세요 한 다음에 손을 뒤집으면서 글라이드 들어갑니다. 이 상태죠. 그 다음에 이게 2장이거든요. 튀어나온 게 2장 잡고 여기서 자 7 다이아몬드입니다. 자세히 보세요 한 다음에 여러분 이제부터 그냥 연기하는 거예요. 그냥 자 쪼개볼게요. 이렇게 쪼개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재밌게 하려고 영상이니까 기대감을 늘리려고 막 이랬죠. 근데 이거면 카드가 꾸겨지니까 하지 마세요. 하다가 이런 식으로 연출이 가능한 마술입니다. 네, 스플릿 인덱스였고요. 오늘 굉장히 짧죠? 이거는 마술을 알려드렸다기보다는 하나의 아이디어 또는 하나의 재미난 현상을 알려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친구들한테 그냥 이렇게 봐라 이렇게 보여줘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도 재미난 카드 마술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